길상사 유감. 정약수. 10월 초순, 그날따라 유난히 맑은 초가을 하늘이었다. 아내와 함께 서울 성북구 도남동에 집을 마련한 딸네 집에 다니러 갔다가 부근에 길상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함께 가보기로 했다. 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얼마 가지 않아 성북동 북한산 자락에 자리 잡은 길상사 앞에 당도했다. 입구에 삼각산 길상사란 현판이 붙은 산뜻한 2단 기와 지붕의 일주문 건물이 나타났다. 여기가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그 유명한 길상사로구나. 그런데 이곳이 북한산 자락일 텐데 북한산 길상사가 아니고 삼각산 길상사라고 한 것은 무슨 연유인가? 하기야 북한산을 옛날에는 삼각산이라고도 불렀다니 옛 이름을 되살려 사용한다고 해서 안 될 거야 없지. 이렇게 혼자 생각하면서 일주문 안으로 들어가 여기저기를 살펴보았다. 길상사 경내는 7천여 평의 부지에 40여 동의 크고 작은 건물들이 저마다 소박하면서도 정감있게 제 자리를 잡고 있었다. 가운데 있는 큰 법당인 극락전부터 일반적인 사찰의 법당 모습과는 달리 단청도 없이 소박하면서도 정갈한 자태였다. 그 오른편에 서 있는 관음상은 가톨릭의 성모상 이미지를 융합시켜 불모상으로 불린다는 독특한 모습이었다. 뒤편 한쪽 귀퉁이에는 법정 스님의 영정과 유품을 모신 진영각이 있고 그 오른쪽 담벼락 아래 한 귀퉁이에는 너무나 작고 소박한 돌탑 옆에 법정 스님 유골 모신 곳이라는 작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법정 스님의 유골 묻힌 곳이 이곳에도 있었구나. 몇 년 전 순천 불이람에 갔을 때 그곳 한 모퉁이 호박나무 아래 법정 스님 유골 묻힌 곳을 표시해 두고 있었는데 그의 유골 일부를 이곳에도 묻어두고 있는가 보았다. 법정 스님 하면 떠오르는 말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소유가 아닐까 싶다. 다들 아는 바와 같이 무소유는 1976년에 발표한 그의 수필집 제목이면서 또한 그 속에 수록된 한 수필 작품의 제목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수필집 한 권과 수필 한 편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던진 감동의 파문은 의외로 컸던 것 같다. 길상사가 생겨난 연유도 따지고 보면 바로 이 수필 한 편이 미친 파문 때문이 아니었을까. 진영각에서 오른쪽 길로 조금 내려오면 한 귀퉁이에 시주 길상화 공덕비라는 작고 소박한 비석 하나가 서 있다. 그리고 그 뒷면에는 이 길상사는 시주 길상화 김영한 님이 보리심을 발하여 자신의 소유를 아무 조건 없이 법정 스님에게 기증하여 이루어진 삼보의 청정한 가람이다. 선하고 귀한 그 뜻을 오래도록 기리고자 돌에 새겨 고인의 이주기를 맞아 이 자리에 공덕의 비를 세운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길상사가 생겨난 내력에 대해서는 이미 웬만큼 다 알려져 있다. 원래 이곳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드나들던 대원각이라는 이름의 고급 요정이었다. 그 당시 대원각은 삼천각, 청운각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요정 중에 하나였다고 한다. 이 대원각을 경영하던 여인 김영한은 아마도 재색을 겸비한 여걸이었으리라. 젊은 시절에는 기생으로서 시인 백석의 연인으로 이미 이름이 났던 인물이었다. 그녀는 백석에게서 자야란 아오를 받기도 했고
백석에게 시적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 그들의 관계는 당시 시대적 인습의 두터운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비련의 로맨스로 끝나고 말았다. 시인 백석과의 인연이 그녀의 젊은 시절의 연정으로 맺어졌던 인연이었다면 그녀가 나이 들어 깨달음으로 맺어졌던 또 하나의 인연이 법정 스님과의 인연이리라. 그녀는 법정 스님의 수필 무소유를 읽고 크게 감명을 받아 1987년 2월 14일 법정 스님에게 자신이 경영해왔던 대원각을 아무 조건 없이 시주할 테니 청정한 불교 도량으로 만들어 달라고 청하였다. 법정 스님은 그 뜻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러 번 거절해 오다가 그녀의 뜻이 하도 굳고 간절함을 알고 1995년 마침내 그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리하여 처음 대한불교 조계종 송광사 말사 대법사로 등록을 했다가 1997년 맑고 향기롭게 근본 도량 길상사로 이름을 바꾸어 등록을 하고 그해 12월 14일 창건법회를 열었다. 이 창건법회에서 법정 스님은 김영한에게 길상화란 법명과 함께 염주 한 벌을 내렸다고 한다. 그 후 길상화 보살은 1999년 11월 14일 이 세상을 하직하고 법정 스님 또한 2010년 3월 11일 입적하고 만다. 그러나 두 분의 자취는 이 길상사 구석구석에 남아있고 두 분의 아름다운 인연은 길상사라는 청정 도량으로 결실을 맺어 이곳을 찾는 뭇 중생들에게 맑고 향기로운 기운을 전해준다. 법정 스님의 수필 무소유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또 다른 의미이다. 김영한이 대원각을 법정 스님에게 시주하려 했을 때 그것을 당시 시가로 따지자면 1,000억 원이 넘는 돈이었다고 한다. 그만한 재산을 아무 조건 없이 버렸으니 그녀는 그야말로 크게 버린 사람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크게 버림으로써 그녀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 그날 길상사는 언어가 아닌 실체로서 그 대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다. 법정 스님은 출가 사문으로서 생전에 되도록 세속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이 수행해온 유일한 사회운동이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이었다. 이는 나날이 혼탁해져가는 우리 사회를 보다 맑고 향기롭게 만들기 위한 순수 시민운동이었다. 그리하여 이 길상사가 맑고 향기롭게 근본 도량으로 문을 열게 된 것이다. 그날따라 초가을 하늘이 너무나 맑았다. 길상사 경내 구석구석에도 맑고 향기로운 기운이 가득 흘러넘치고 있었다. 그 기운이 길상사를 찾는 사람들을 통해서 널리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대로 두었으면 끝내 세속의 혼탁한 냄새로 가득 찼을 대운각. 그 대운각을 버려 맑고 향기로운 청정 도량으로 바꾼 김영한, 아니 길상화 보살. 그이는 그야말로 크게 버림으로써 크게 얻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이가 버린 것은 세속의 혼탁한 냄새요. 그이가 얻은 것은 길상사로부터 널리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는 맑고 향기로운 기운이리라.